이 펀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아야 하나? 그럼 펀딩 능력이 극대화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것을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만약에 제 이야기 공감을 하신다면, 저는 이 펀딩의 기준이 되는 방법, 이 부분을 바로 펀딩의 기준을 바로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펀딩의 기준을 저는 이것의 요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이 각도라는 것에 함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가 하고 주식 투자를 좀 해보거나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저 친구도 결국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시겠지만 주식시장이 결국 파동의 흐름에 가치 있는 것이다. 즉 파동에 입각한 각도론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 각도 파동 따위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홍등가의 요부들이 얼굴에 바르는 연지와 같은 그저 그런 슬로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뭐 각도다 파동이라 이런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논리도 엘리어트 파동과 같은 파동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두 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그것이 뭐 1, 2, 3, 4, 5와 같은 엘리어트 파동식의 움직임이나 뭐 여러 가지 기자몰이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던 파동이나 혹은 메리맨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던 파동이나 간에 어떤 식의 파동으로 가든 하여튼 주가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가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라는 것은 분명히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저 주가는 물결치듯이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몰려다니면서 그냥 따라갔다가 물러났다 따라났다 물러났다 하는 결국 파도와 같은 운동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파동이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파도가 밀려나가는 슬물대냐 혹은 밀물대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각도론이라는 방식으로 시장을 보는 방식으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각도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각도론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라는 사람이 원래 주식시장의 각도를 이렇게 차트를 보면 주가라는 것은 이 가격과 이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니까 이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주가가 평균 대충 이 각도에서 45도 각도를 유지해주면 이 45도보다 위쪽에 있으면 강세, 이 주가가 45도 밑으로 내려오면 약세, 이렇게 시장을 평가하고 또 떨어지는 각도가 새로 생기면 이것이 이 45도 아래에 있을 때는 계속 하락하는 약세 국면, 이것을 돌파해서 올라오면 또 강세 국면 해서 소위 말하는 45도, 개인의 45도선, 또 개인의 여러 가지 각도 이런 표현으로 물리학적 잣대로 선을 그어주는 이러한 아주 교조적인, 규범적인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막 다소 치기 어린 판단과 비슷한 이런 어떤 각도들을 이야기하는 각도,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각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추세 방향을 따라가면서도 그 따라가는 방향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는 오를 때는 대충 오르는 떨어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계속 힘의 균형으로 사고자 하는 매수 세력이 압도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가려는 평균적인 힘이 작용하고 또 떨어질 때는 이 올라갔을 때 올라갔던 매수 세력의 압도가 다시 매도 세력의 압도로 바뀌면서 또 시장은 대충 이렇게 떨어지는 선의 평균선이 기준선이 존재하는데 다만 매수 세력이 흥분했을 때는 주가가 이 기준선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였고 떨어질 때는 또 이 기준선 아래쪽에서 떨어졌고 했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다 움직이고 한 것을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기준선이 있더라라는 것은 뭐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강남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처음에 이렇게 올랐다가 폭락했다가 올랐다가 폭락했다 해도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전체선으로 평균적으로 가는 선에 수렴하려는 힘, 또
아파트 가격이 팍 급락했다가 또 다시 반동했다가 해도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수렴 하려는 힘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국면이 존재한다. 이것이 주식 투자에서 기본인데, 왜 그럼 주가라는 것은 이 기준선을 따라서 벗어났다가 되돌아오려 하고, 벗어났다가 되돌아오려 하고, 심지어는 이 기준선을 벗어나면 다시 되찾아가려고 하고, 떨어질 때도 또 이 기준선을 따라가려는 힘이 작용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45도 각도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도 주가라는 것이 이러한 전체적인 가상의 45도선이 있다면,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였다가도 결국은 왜 이렇게 다가오는가? 또 주가는 또 이렇게 올랐다가 왜 결국은 다시 또 다가오는가? 또 이것이 아직까지 상승하는 흐름이라면 떨어졌다가도 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왜 이런 국면의 모멘트에서 이렇게 사려는 사람이 있어서 올라가도 누군가는 왜 여기서 팔고자 하는 주도를 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또 누군가가 이 떨어지는 매도세를 압도하면서 시장의 방향을 턴을 시켜서 다시 매수세가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고, 왜 이런 힘이 시장에서 작용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이 매수와 이 매도자의 사실은 수급의 논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수급의 논리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약장수, 삼류 약장수식 표현을 쓴다면 주도주의 논리 내지는 주도 세력의 논리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사고로 약장수들이 이야기하는 세력적 급등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의 매수의 주체가 되고 있는, 현재라면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연기금이 들어와서 만약에 펀드가 활성화된다면 기관의 자금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개인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면 개인 투자자의 돈이 주도 세력의 논리가 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주도 세력의 논리가 작용하는 곳이 결국은 시세를 형성하는 시장들,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이런 논리가 생성하고 시세가 형성하는 시장인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을 가져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고대 철학에 보면 이 아킬레스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킬레스와 거북이라는 제논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거북이 1미터를 앞에 출발해서 가면 아킬레스는 절대로 거북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한 철학적 역설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어떤 제논의 역설과 같이 50%라는 것이 힘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이 있으면, 이렇게 넓은 강이 만약에 이렇게 존재한다면 누군가가 이쪽 강을 건너기 위해서 사람이 뛰어들어서 헤엄을 칩니다. 헤엄을 치는데 이쯤에 가서 힘이 빠졌습니다. 힘이 빠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이 강의 중간에 도달을 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되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강의 중간을 넘어온 지점까지 와 있다면 힘이 빠져도 결사적으로 반대편 기석으로 헤엄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힘이 빠졌을 때 내가 힘이 빠진 자리가 여기이냐, 힘이 빠진 자리가 여기이냐에 따라서 시장은 결국은 이 주도의 논리는 이쪽으로 끝까지 끌려가느냐 되돌아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목표로 하는 출발선,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면 이 가격과 시간의 논리에서 제가 말하는 소위 45도, 개인이 말하는 45도, 개인의 45도, 제가 말하는 내재각, 내재 추세각, 즉 1대1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의 시세를 형성하는 각도. 예를 들면 45도라는 물리학적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라는 종목은 시간이 이렇게 흐를 동안에 이런 추세로 그냥 계속 오르는 것이 A라는 종목의 시세라면 이 A라는 종목의 45도 각도는 사실 이 각도일 것이고, B라는 종목은 이렇게 느슨하게 계속 오르는 것이 자기의 주추세라면 시간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것이 개인식으로 이야기하면 45도 각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물리학적이고 규범적이고 리지드한 45도라는 각도는 사실은 저는 시간과 가격의 논리에서 그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과 그 주식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시간과 가격 대비 가장 합당한 추세에 속하느냐라는 가상의 선을 저는 1대1의 대응 시세 혹은 대응 각도, 중심 각도라고 표현을 하고, 이 중심 각도라는 것이 바로 이 강을 건널 때의 출발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출발선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시세가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가서 혼자서 이렇게 만약에 떨어져서 깔 수 있는 것이 주도 세력의 논리가 아니라, 주도 세력이 끌어올려서 시장이 이렇게 중심선에서 멀어졌을 때 아무도 여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끌어올리는데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매수를 해서 가지만 분명히 보여져 있는 시세에서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펀드나 간접 투자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이 계속 시장이 흘러간다면 결국 이것의 종착점은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오히려 무너져서 결국 평균 자기 내재가 가기로 했던 흐름, 이 시간점에서는 여기가 중심값이 될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외국인이 혼자 사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이점이 되겠지만, 만약에 시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라면 어느 순간인가 외국인은 결국 이 지점이 되든 이 지점이 되든 이 지점이 되든 그 시간의 손실에 따라서는 결국은 자기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시세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깔려갈 때 어느 시점에선가 누군가가 따라 들어와서 못 견뎌서, 심리적으로 못 견뎌서 따라 들어와서 이것이 더 힘을 받아서 전체 추세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이 과정이 바로 이 50%의 선을 넘는 과정인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반대편 기석으로 시세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 즉, 누군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것을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안 사고 바이코리아를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시장의 수급의 논리 때문에 어떤 한 축이 시장을 매수하는데 주도로 나섰다면, 또 어떤 한 축이 시장을 매도하는데 주도로 나섰다면, 결국 시세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축이 가담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축선은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 종목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라면 이 종목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가는 역사였지만 이제는 이 종목의 역사가 이렇게 가는 각도로 가파르게 만들어 주려면 이 종목의 역사에서 이렇게 끌어올린 한 주체 세력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 논리가 만들어낸 시장의 수급의 흥분에 의해서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만큼 이 흐름에서 이렇게 가주는 이 날카로운 상태를 만들어주는,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좀 더 올라주는 이러한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종하는 혹은 후속 매수세가 따라줘야 되고 후속의 주도 세력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결국 이 흐름 안에서 결국은 언젠가는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시세라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지분이 어떻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내수 부진 때문에 개인들은 어떻게 도망가고 있다, 이런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세라는 것을 그냥 크게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이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시세, 이것을 그냥 바라볼 때는 이 시세라는 것은 현재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이 시세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한번 변환을 해주려면, 정말 한 단계 뛰어넘는 이러한 변환이 되어 주려면, 이것은 시장 전체의 수급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히, 또 매수자가 시장을 압도하는 상황, 누군가가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주는 힘을 잃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각도와 파동의 요체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는 것입니다.